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액부터 해보세요. 한 달에 3%나 이자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미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익은 우리가 피땀 흘린 노후 자금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다. 근데 며느리가 자꾸 동생이 투자하라는 말 들으라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또 헷갈려서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수익 보장은 없습니다. 잘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차라리 은행에다 놔두는 게 안전합니다. 작은 박수가 터졌다.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내게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은 속아도 말도 못하고 당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65세 정우식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정년을 몇 달 앞두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웃어 넘겼죠.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자 그 말이 그리 낯설지 않았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정문을 나오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텅 빈 듯 시원했어요. 정우식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꼭 여행 가시고요. 누군가의 작별 인사를 들으며 나는 웃었다. 그래, 이제 나도 자유다. 처음엔 좋았다. 아침 7시에 억지로 눈 뜨지 않아도 되고, 점심 약속은 내가 정할 수 있고, 오후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가끔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둘이 같이 제주도나 다녀왔을지도 모른다. 퇴직 후 처음 겪는 일 중 하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마트 계산대에서 마트 직원에게 봉투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하루 동안의 유일한 대화일 때도 있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과도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됐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던 그 시절은 이미 어딘가로 사라져 있었다. 쓸모없는 사람, 불필요한 존재라는 기분이 은근하게 스며들었다.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수술 후 회복하리라 믿었지만 마지막 인사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식탁 맞은편, 함께 TV 보던 소파 한쪽, 늘 먼저 씻으러 가던 욕실 문까지. 모든 공간이 그녀의 빈자리로 남았다. 퇴직 후 집에 홀로 앉아 있자니 아내의 빈자리가 2배로 크게 느껴졌다. 여보, 이게 사는 거야. 정우식은 혼잣말을 하며 식탁 위 2사람 분량의 반찬을 습관처럼 놓았다가 다시 치우는 일을 반복했다. 친구들 역시 하나둘 몸이 아프다며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만나면 그저 병원 간 이야기, 영양제 이야기, 자식 자랑, 손주 이야기뿐이다. 아들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느라 바쁘고 딸은 결혼해서 경기도로 나갔다. 가끔 전화를 걸어오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아빠, 요즘 잘 지내세요? 괜찮아. 그래, 너도 잘 지내거라.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집은 조용해졌다. TV 소리만 겨우 채워주었다. 그 무렵 동네 공원 벤치에서 혼자 신문을 보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다가왔다.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중후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5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등산 좋아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그는 자신이 등산 동호회를 운영한다고 했다. 매주 토요일 근교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수다도 떤단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나 자신을 위해서 등산을 하기로 했다. 첫 등산 날, 배낭을 챙기고 등산화를 꺼냈다. 도시락, 물, 여벌옷 아내가 생전에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지. 모임 장소에 도착했을 땐
벌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중년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여자가 있었다. 짙은 선글라스에 붉은 립스틱, 단정한 스포츠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디서든 눈에 띌 외모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이서연이에요. 반가워요. 어딘가 친숙한 목소리. 낯설지 않았다. 이후로도 그녀는 자주 다가왔다.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기도 하고 산길에서 팔을 잡아주기도 했다. 혼자 사신다면서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네. 이제 적응이 되어서요.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내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 혼자 밥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같이 밥 먹어요. 혹시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요즘 남자들 혈압 조심해야 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내 일상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했다. 그 후로도 등산회에서 둘은 자주 마주쳤고 사람들 눈을 피해 다정하게 말도 섞었다. 서연은 미소가 많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정우식은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자꾸만 얘기가 길어졌다. 며칠 뒤 서연이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저 회사 쉬는 날이거든요. 혼자 걷는 것보다 지난번처럼 함께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들은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며 퇴직 후의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 얘기를 나눴다. 그녀는 귀 기울였고 잘 웃었다. 그렇게 주말엔 등산회에서, 평일엔 공원이나 작은 카페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산악회 내에서도 늘 같이 다니는 사이로 통했다. 누군가 장난처럼 묻기도 했다. 정 선생님, 이서연 씨랑 요즘 딱 붙어 다니시던데요. 하하, 글쎄요. 말이 잘 통해서 그렇죠 뭐. 정우식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했다. 그녀가 자신을 편하게 대하고 존중해주고 심지어 애틋하게 챙겨주는 그 느낌이 좋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해본 건 처음이었다. 어느 날 등산 후 비가 왔다. 버스를 기다리다 서연이 말했다. 우리 저쪽 찻집에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릴래요. 그냥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는 시간이 좋아서요. 비 오는 창밖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던 그 순간 정우식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가 진짜 감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이 사람을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 선생님, 요즘 작은 수익 만들어 보세요. 며칠 후 산을 다녀온 저녁에 서연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처럼 신중하신 분이니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제가 요즘 소액으로 하는 투자가 있는데요. 한 달에 9만 원 정도 들어와요. 300만 원만 잠깐 넣어보세요. 손해는 절대 없고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들어오더라고요. 정우식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글쎄요. 제가 이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요. 에이, 그래서 제가 소액부터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우선 300만 원만 넣어보세요. 매달 9만 원씩 정확하게 들어온다니까요. 딱 커피값 정도 벌어요. 그래요? 진짜요? 그거 진짜로 들어온다고요? 제가 벌써 6개월째 받고 있다니까요. 못 믿겠으면 제 통장 보여드릴까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내역 보여준다. 여기 보세요. 이거 다 매달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눈빛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외롭고 누군가의 조언이 그리웠으니까요. 한 달 후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뱅킹 확인 중. 9만 원.
진짜 들어왔네. 혼잣말하며 어이없게 웃었다. 이럴 수가 있나. 진짜네 와. 고마워요, 서연 씨. 어머 우식 씨, 이자 들어온 거 보셨죠? 제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이번엔 좀 더 크게 가보실래요? 사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번 기회는 선생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 뒤 그녀는 분위기를 잡았다. 이번에 큰손 투자자가 빠지면서 기회가 생겼어요. 3천만 원만 넣으시면 매달 90만 원씩 들어와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우리 둘만 아는 기회니까요. 그녀는 정우식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따뜻했다. 정우식은 그 순간 믿음과 감정이 뒤엉킨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믿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좋았다. 그 후 돈을 이체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사라졌다. 연락도, 주소도, 사무실도 모두 조작된 허상이었다. 서연 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보통 2, 3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와서 만나기도 하고 분명히 어제까지도 단톡방에 사진도 올렸는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이상철에게도 전화 거는데 없는 번호로 나왔다. 뭐야, 이게 설마 사기당한 건 아니겠지? 그동안 받았던 서류, 계좌 정보, 등산 사진 등을 모아 사기 정황을 파악하고 아들 민석에게 전화를 건다. 정우식의 목소리는 낮고 떨린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내가 내 자식한테 바보 같은 꼴을 보여야 한다는 그게 제일 참기 어려웠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서가, 지금 통화 괜찮니? 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정우식 한참 뜸을 들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다. 예?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같이 산에 다니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랬다. 근데 그 사람이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300만 원을 투자했어. 이자도 들어왔고 그래서 3천만 원을 더 넣었어. 내 퇴직금 중 좀 떼어서. 아버지, 지금 그게 설마 사기였어요? 그 사람 사라졌다. 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비었고 내가 사기 당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른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 몰랐다. 넌 아버지를 믿었을 텐데 내가 스스로 그걸 다 깨뜨린 것 같아서. 아들 민석은 조금 울컥한 목소리로 아버지, 사람이 마음이 허할 때는 누구라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사람 목소리 듣는 게, 웃는 얼굴 보는 게 그리웠다. 그게 다였어. 근데 그걸 악용한 거야. 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요. 그 여자 꼭 붙잡아야죠. 그래야겠지. 근데 말이다. 민서가, 나는 지금 그 여자보다 그 여자를 믿은 나 자신이 더 밉다. 그게 제일 괴롭다. 딸에게도 연락해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민지야, 내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가 바보 같았어. 그 여자 돈 받고 잠적했다. 3천만 원 그냥 날아갔다. 아빠 뭐라고요? 3천만 원이나요? 아빠,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해요? 통장 내역이랑 메시지 캡처 다 모아놓으시고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빠,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세요. 아빠 힘내시고요. 돈보다 아빠가 더 중요해요. 그날 밤 딸아이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자식들이 내 등을 토닥여주지 않아도 그 목소리 하나로 위로받았다. 나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걸 늦게나마 다시 알았습니다. 딸아이 말대로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저 혼자 바보처럼 당한 줄만 알았던 그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조직적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경찰서를 다녀온 뒤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맞으시죠? 아, 네. 처음엔 300만 원 넣었고 한 달 뒤에 진짜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덧친 줄은 몰랐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비슷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8명입니다. 전부 같은 수법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라 해놓고 이자를 주면서 미끼를 던지는 거죠. 더 큰 투자금을 유도하고 투자금이 입금되면 바로 잠적해버리죠. 그 여자 이서연이라고 했어요. 48살. 등산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서연이요? 그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피해자들한테는 정선이, 박유나 등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경찰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줬다. 맞습니다. 여자 서연이 맞아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름도 직업도 투자처도 전부 가짜였던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그림자였습니다. 내가 완전히 당한 거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우식은 등줄기로 싸늘한 한기가 쫙 흐르는 걸 느꼈다. 어지러웠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나는 나이 60 넘도록 사람도 못 보는 놈이었구나. 그 어떤 말보다 그 어떤 배신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쇼. 정우식은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숨이 가빠왔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졌다. 고작 몇 마디 따뜻한 말에, 밥 한 끼에, 산행 중 잡아준 손길 하나에 그 모든 걸 맡기고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다.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얼굴조차 정면으로 볼 수 없다. 뒤늦은 분노와 부글부글 끓는 자책. 이불을 찢을 듯 움켜쥐었다. 가슴 깊숙이부터 분노가 올라왔다. 그 여자! 내가 퇴직자라고 만만하게 본 거야.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외로운 인간이라고. 그는 거실 탁자를 내리쳤다. 컵이 떨어져 깨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프게 깨진 건 자신의 자존심이었다. 내가 바보였어. 걔가 미친놈이지. 입술이 떨렸고 주먹은 덜덜 흔들렸다. 울분은 토할 곳이 없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성적으로도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다. 무너진 자존심과 거짓된 관계에 속았다는 상실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쓰라린 수치심. 그날 밤 정우식은 거울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다음 날 경찰서 브리핑룸에서 피해자들과 대면을 했다. 6명의 중년 남성들이 앉아 있다. 그럼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군요. 아니요. 우린 다 그 여자를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죠. 그 여자가 뭔가를 건드린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이나 자존심을 건드린 후에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도록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 혼자만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자존심을 망가뜨린 건 고작 3개월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 민지와 통화했습니다. 아빠, 경찰서 잘 다녀오셨어요? 나만 당한 게 아니더라. 거짓말로 몇 달간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더라. 경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경찰에서는 그 여자가 가짜 이름을 수십 개 써왔대. 등산 동호회도 자주 옮기며 사기를 치고 다녔대. 아예 조직적인 것 같아. 아빠, 기운을 내세요. 당하신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말 안 하고 끙끙 앓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다시 붙잡아준 건 다름 아닌 내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해보자 다짐하게 되더군요. 경찰이 연결해준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처럼 속은 피해자들과 연락했다.
나는 피해자들과 평일 낮 근린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만났다. 피해자 박노식, 62세. 이게 제가 받은 명함이에요. 이서연 팀장 태산 자산운용법인 등록 번호까지 적혀 있죠. 근데 가짜더라고요. 피해자 김정배, 67세. 난 등산 모임에서 이 여자 명함에 영양사 자격증 있다고 봤어요. 이번엔 투자 말고 건강식품 영업으로 접근했어요. 매번 직업을 바꾸면서 접근하는 거군요. 이건 혼자 못해요. 누가 뒤에 있죠? 서류도, 계좌도 다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해자 조성철, 63세. 그 사람 전화번호 다 똑같은 지역번호 쓰던데요? 03로 시작하는 거. 혹시 경기도 쪽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지 내가 속았어라고 말하는 건 그저 감정일 뿐이니까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직접 내가 당한 만큼 직접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식은 그녀가 사용했던 계좌로 직접 은행에 문의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럼요.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계좌로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피해자만 8명이 넘어요. 은행 직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내부 보안팀에 문의드려 볼게요. 잠시 후 이 계좌 최근 6개월간 총 14건의 입금이 있었고요. 하루 만에 전부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폐쇄됐네요. 그 여자는 모든 걸 계획했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실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 속 남자. 피해자 모임에서 사진첩을 뒤지던 중 이 사진, 이 남자 누구지? 피해자 김정배 씨가 이 사람, 그 여자랑 같이 커피 마시던 사람 맞죠? 자기 남동생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이 사람 내 기억에도 있어요. 등산 갈 때 늘 마중 나왔던 사람. 서연이가 핑계댈 땐 늘 대신 통화 받던 목소리. 이 남자였어요. 그날 우리는 사진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죠. 그 남자는 이미 몇 년 전 다른 지역에서 연인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그녀의 진짜 이름은 최은정이었습니다. 서연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숨지 못할 것입니다. 속았다는 수치심보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만든 그림자에서 빠져나와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요. 우린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았고 그쪽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누가 그랬죠. 사람은 잃는 것보다 속은 게 더 분하다고. 처음엔 나 자신이 제일 밉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 아니 그 여자의 본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걸까요? 며칠 전만 해도 눈 감고도 떠오르던 그 얼굴, 그 목소리를 이젠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났어.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다. 정우식 씨, 말씀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이서연 씨와 그 일당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중 체포됐어요. 정 선생님께서 이서연이라고 알고 계신 최은정 씨와 이모 씨와 공범 조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피해보신 자금들은 대부분은 이미 은행에서 인출돼서 해외로 흘러간 정황이 있어 안타깝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안에 무언가 걸린 듯 울컥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쥐지 못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경찰이 문서를 펼치며 말했다. 이서연 48세 본명은 최은정입니다. 이서연은
위조한 신분으로 7건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공범 조강민은 45세이며 이자는 동호회 활동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자입니다. 그자는 공원에서 자신을 이상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등산 동호회를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피해자 모두가 60대 이상이었고 유사한 수법을 반복적으로 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만났던 서연, 그 따뜻하던 말투, 웃음, 날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는 진심 같던 걱정들, 전부 가면이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딸하고 아들 녀석이 달려 나왔다. 아빠, 괜찮아요? 진짜로 그 여자 잡힌 거예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잡혔다. 근데 내 돈은 다 해외로 인출돼서 못 찾는데. 딸아이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돈보다 아빠가 상처받은 마음이 더 걱정이에요.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먼저 우리한테 말해요. 알았다. 미안하구나.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서연이 처음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선생님, 요즘 노후 자산은 잠자면 손해예요. 자산도 일하게 만들어야죠. 그 정도는 그냥 저 믿고 맡겨보세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땐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그게 바로 낚시였다는 걸 나는 몰랐다. 사기꾼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들이기에 사회적 약자에게 더 몰려든다. 나이가 들어 돈 욕심에 이끌렸던 것도 사실이다. 돈에 대한 탐욕으로 쉽게 돈을 벌어보려던 욕심 때문에도 당한 거였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금융사기 예방 강연 포스터를 봤다. 잠시 망설였지만 강연장에 들어섰다. 강사가 말했다. 혹시 이 자리에 피해자분도 계실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 네. 저였습니다. 저는 사랑을 가장한 미끼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웃지 않을까, 조롱할까 걱정했지만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고 누군가 다가와 내게 말했다. 선생님, 다음 주 강연에서 당신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다르게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몇 개월이 지났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가진 것을 더 늘리려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이서연이 재판을 받는 날이다. 재판정 문이 열리자 그녀가 들어왔다. 이서연 아니 최은정. 여전히 그녀의 어깨는 당당했다. 판사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피고인 최은정 씨는 총 8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총 2억 7천만 원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성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분들이 원했죠. 전 단지 투자 기회를 드렸을 뿐이에요. 선택은 본인들이 한 겁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다. 내 오른쪽엔 내 딸, 왼쪽엔 다른 피해자 어르신 한 분이 앉아 있었다. 그 어르신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 사람으로 안 보는구먼. 얼굴도 안 붉히는구먼. 판사가 단호하게 말한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피해 회복 전무, 계획적 범행,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서니 피해자 한 분이 다가오셨어. 정 선생, 우린 진짜 사람 한 번 믿었다가 인생 망칠 뻔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피해자들끼리 계속 연락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처럼 쉽게 사기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돕자고 약속했다. 몇 달 후 동네 복지관,
2층 강당.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다. 나는 강단 앞에 섰다. 머리도 희끗희끗, 말투도 어눌하지만 내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정우식입니다. 몇 달 전까진 그저 외로운 퇴직자였고 지금은 사기 피해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사기꾼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소액부터 해보세요. 한 달에 3% 이자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미끼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수익은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다. 근데 며느리가 자꾸 동생이 투자하라는 말 들으라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은 또 헷갈려서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수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면 투자하지 마세요. 작은 박수가 터졌다.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내게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선생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처럼 나이 많은 노인들은 속아도 말도 못하고 당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셔서 증언을 하시니 너무 고마워요. 그날 이후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경험자로 불리게 되었다. 더 이상 눈 감고 사는 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진짜 어른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매일 아침 복지관에 가면 어김없이 들리는 한마디가 있다. 정 선생님, 다음엔 스미싱 문자 주의법 좀 알려줘요. 그 후에 새벽 햇살이 복지관 창가를 비추고 있다. 회색 카디건을 입은 정우식이 노트북 가방을 메고 천천히 복지관 문을 연다. 그날 이후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경험자로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왜 이렇게 조곤조곤 말을 잘하냐고 묻는다. 아마도 크게 속아본 사람만이 진짜로 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럴 거다. 복지관 안작은 강의실. 의자에 앉은 60, 70대 어르신들. 모두 관심 가득한 눈빛으로 무대 앞을 본다. 앞에는 노인 금융사고 예방 강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우식은 차분히 마이크 잡고서 오늘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요즘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스미싱 문자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문자가 와도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소액 결제 차단 꼭 하셨죠? 청중 속에서 한 어르신이 손을 든다. 정 선생님, 저번에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이번에 택배 사기 문자 바로 삭제했어요. 이제 나는 눈 감고 사는 노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진짜 어른으로 살아간다. 복지관 마당에서 중년 여성 자원봉사자와 담소 중. 정 선생님, 요즘은 제 후배들도 강의 듣고 싶다던데요. 유튜브로 강의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아직도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봐야죠.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춘다. 눈가는 조금 더 깊어진 주름. 하지만 눈빛은 훨씬 선명하다. 그녀에게 속았던 시간은 분명 치욕이었다. 하지만 그 치욕의 시간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이제 나는 퇴직한 노인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지키는 정 선생님이다.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엔 친절을 무기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심처럼 보이던 그 말들이 사실은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뒤늦게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속았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속은 경험조차도 남을 돕는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서영 같은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직적입니다. 그녀는 늘 외로워 보이는 사람, 다정한 말에 약한 사람을 골라서 다가옵니다. 우리의 경계심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혹시 당할 뻔했던 사연 댓글로 속 시원히 털어놔 주세요. 저희가 함께 읽고 공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예방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